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게 상처 입히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받는 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무시는 더 조용히, 더 깊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만약 당신이 50이 넘어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밤잠을 설친다면 그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살아보며 수없이 많은 어른들의 삶을 지켜보며 알게 된 진실입니다. 젊을 때의 무시는 분노로 바뀝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무시는 체념이나 자기 비하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사람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나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강단 아래에서 수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가장 힘들어하던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사람들은 나를 쉽게 대할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무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래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젊고 늙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존중을 요구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남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실제 삶에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남의 말에 자신의 가치를 맡겨버립니다. 누군가가 무시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나 또한 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학문이 지금처럼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말 한마디, 주장 하나가 가볍게 취급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억울했고 설명하고 싶었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보다 훨씬 연세 많은 한 어른이 조용히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김 교수, 무시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네. 그 말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왜 내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일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시는 상대가 던지지만 그 무시를 키우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상대의 말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되새기고 곱씹고 밤마다 떠올리는 것은 전부 나 자신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힘이 약해집니다. 체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감정을 버티는 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무시라도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억지로 참거나 속으로 점피거나 또는 스스로를 초라한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을 괴롭히는 것은 무시 자체가 아닙니다. 무시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세월을 살아낸 사람은 무시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놓치지 않으면 마음은 늙지 않고 원망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무시 속에서도 평온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평생을 괴로워하는지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말재주도 아닙니다.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이 조용히 깨달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다면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작아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그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교수님,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말이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분노로 덮습니다. 화를 내고 맞서고 증명하려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가 안으로 파고들어 조용히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오래전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손님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무례한 손님이 아니라 나는 이제 존중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가라는 마음속 질문이라는 것을 사람은 무시를 당할 때 겉으로는 상대를 원망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질문합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뒤처진 건가? 이 질문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고통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사람의 기운은 말과 생각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은 기운이 맑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하면 기운이 스스로 빠져나간다고 여겼습니다. 무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운이 아니라 자존입니다. 자존이 흔들리면은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사람을 대하는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 악순환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무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를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삶 전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말이 많지도 성격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무시를 받을 때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말을 허락하느냐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그릇에서 나온 것이다. 내 삶의 무게는 그 한마디로 가벼워지지 않는다. 이 생각 하나가 사람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태도입니다. 무시는 대부분 상대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흔들릴수록 남을 쉽게 깎아내립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무시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을 지나치게 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닳아버린 뒤에야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노년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젊을 때 하던 생각과 태도가 그대로 굳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50 이후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보다 자기 마음을 다루는 지혜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무시를 받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법정에 세우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최근 누군가의 말 때문에 스스로를 낮춰본 적은 없는지, 그 순간이 있다면 이미 마음은 많이 피곤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기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삶에 나타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시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무시를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은 사실 누군가가 말을 던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난 뒤 혼자 남았을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 꺼진 방에 앉아 있을 때,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그 장면 속에서 사람은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입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 이 나이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이런 생각들은 소리 없이 마음을 깎아내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지만 속에서는 자존이 조금씩 달아 없어집니다. 나는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를 그대로 안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이름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이상한 힘을 가집니다. 몸의 병처럼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사람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괜히 나서지 말자라는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접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과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줄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사람의 기세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기세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내면의 자세입니다. 기세가 살아있는 사람은 조용해도 가볍지 않습니다. 말이 적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세가 꺾인 사람은 아무리 예의를 지켜도 사람들이 쉽게 대합니다. 이 차이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무시를 당한 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기세는 그 자리에서 꺾입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다시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노년에 접어들며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존중해야 할 이유를 겉으로는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세상이 귀하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가 평생 사람들을 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면 어차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할 것과 버려서는 안 될 것은 다릅니다. 체면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과시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 존엄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시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괜히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한 단계 아래로 밀어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충분히 존중받을 삶을
살아왔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편이 되어줄, 자기 자신이 사라졌을 때 외로움은 시작됩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억지로 웃어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제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한마디로 내 삶 전체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걸어온 시간을 안다. 이 말이 소리 내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시 앞에서 사람들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만 버려도 마음의 무게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시 앞에서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습관이 무엇인지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드러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바로 무시를 설명하려 드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예의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석에 앉히는 행동입니다. 젊을 때는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모든 무시에 설명을 붙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나는 강단에서 수많은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논리가 중요한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무게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에 존중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무시는 상대가 던진 하나의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 신호에 자기 인생의 설명서를 꺼내들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깊어져야 합니다.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말이 많아지면 기운이 샌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억울함 속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무시를 받을 때 설명하려 드는 순간 상대는 이미 당신보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말을 더 할수록 그 위치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경험 많은 사람들은 무시 앞에서 말을 아낍니다. 침묵을 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원칙을 다시 붙잡습니다. 나는 설명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원칙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무시 앞에서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집은 사람이 기운을 회복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가방에 넣어 그대로 집으로 들고 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장면을 다시 꺼내 놓습니다. 이 습관은 노년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닳게 만듭니다. 옛 사람들은 문을 넘을 때 마음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밖의 일은 문 밖에 두고 안으로는 평온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무시를 곱씹는 시간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 말인데 그 말로 자기 하루를 망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노년에 가장 아까운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 평온을 남의 말 한마디에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무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말 것, 집까지 가져오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낮추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기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기억, 사람을 평생 원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도 어려운 가르침도 아닙니다. 다만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이 끝내 손에서 놓지 않았던 아주 단순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무시 앞에서 평생 원망에 묶이지 않으려면 끝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늦게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알게 된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그릇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는 당신의 값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은 무시는 더 이상 칼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소음이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말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고 노년의 시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그릇을 해석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수많은 어른들을 보며 이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성격도 지위도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무시를 자기 이야기로 만들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삶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 태도는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되 그 말까지 끊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사람을 볼 때 말보다 그 뒤의 마음을 보라고 했습니다. 말은 흔들리지만은 마음은 쉽게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대개 조급함, 불안 혹은 자기 확신의 부족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는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용서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원망은 상대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먹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깝기 때문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의 자존입니다. 자존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를 받을 때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내 삶의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당신을 높이지도 상대를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제자리에 두어줍니다. 노년의 평온은 큰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태도 하나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한 가지는 끝내 놓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자기 삶을 더 믿는 것. 이것이 무시 속에서도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렀으면 합니다. 당장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억만 해 두십시오. 사람은 기억하는 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히 당신의 노년을 더 온화한 쪽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